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 조금 재밌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있어요. 야, 이게 뭐 하여튼 무슨 김치통 같은 이런 통입니다. 이게 보니까 맥심 적어놓은 거고요. 골드바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 제가 갈등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느낄 건데, 근데 색이 뭔가 이렇게 많이 조금 바랬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여기 옆에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갈등이 좀 생기긴 생겼습니다. 아, 이 장갑이 좀 귀한 건데, 비싼 건데 이거를 끼고 만져야 되나? 아니면, 자, 열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조금 누런 빛으로 변한 거 있죠. 그런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새로 제작한 한국건설에서 100g 골드바입니다. 뒷면은 보시면은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 보정서나 사이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잠상 효과 있죠. 잠상 효과 있어요. 여기 이제 9999 AU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전체적으로 조금 색깔이 많이 바랬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오, 이거를 가지고 진짜 땅 속에 묻었나 봐요. 진짜 땅 속에 묻은 2탄입니다. 2탄. 예전에 1kg 그 골드바를 땅 속에 묻으셨잖아요. 처음에 막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와,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진짜 땅속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하여튼 산속에서 나는 산삼 냄새도 아니고 하여튼 매캐한 냄새가 도라지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나긴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가 들어왔고 골드바 10돈도 이렇게 왔어요. 하여튼 색깔이 땅속에 넣으니까 조금 변하더라. 당연히 골드바 금은 변하지 않는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예, 여기는 지금 뭐 종이에다가 플라스틱 비닐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야,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더 기대되는 겁니다. 요거 쇼킹합니다. 쇼킹. 이런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여기서 꺼내봤거든요. 실버바가 색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야, 전체적으로 오묘하게 변해버렸네요. 오, 이 뭐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한번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비닐을 지금 100개 봤거든요. 벗겨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색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황화 현상에 의해서 실버바가 변색이 되긴 하는데요. 진짜 오묘하게 변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실버바 새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넣고 나머지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습니까? 제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조금 시커먼 빛이 있죠. 그런 게 조금 띄는데 여기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냥 기존 상태로 보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기 통에 담아서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땅속에 묻었나 봐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오묘하게, 굉장히 오묘하게 변했어요. 근데 이거는 연도로 보니까 이거는 18년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여기는 또 보니까 이게 16년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 더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는 지금 이래요. 좀 신기합니다. 근데 어디 넣어놨을까요? 냄새가 좀 매캐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진짜 땅속에 보관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한 총 20kg 정도가 있어요. 참,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새로 이제 인가공을 해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는 이런 상태고요. 실버바 20kg하고 골드바 여기 들어왔는데, 땅속에 묻어서 보관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합니다. 보통은 금과 은을 보관할 때는 집에 이제 둘 수 있는 큰 금고 있잖아요. 200kg 이상 되는 금고, 그런 거 하시면 비용이 굉장히 아마 저렴할 거예요. 실버바 1kg 정도 살 수 있는 비용만 있으면 큰 금고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버바라든지 골드바를 담으면 또 무게가 또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에, 내 집에 콘크리트 슬라브층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양만큼만 채우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에 만들고 또 하나에 이렇게 금고를 두고 아주 그렇게 해서 재밌게 모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양하게 골드바를 보관하고 또 뭐 가지게 된 사연, 팔게 되는 사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물 골드바와 실물 실버바를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되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분들의 공통된 성향이 있거든요. 금과 은은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굉장히 또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 하나, 은 하나 없어서
포모 증후군이 오시는 분들 있죠. 아마 지금도 애써 부정할 거예요. 나는 금 없어도 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금이 돈인데, 진짜 돈인데 이게 없어도 된다. 거짓말이에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금과 은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 경제력 상승에 있어서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덕택에 유튜브 구독자도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7만을 넘어서 이제 10만 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900명이 넘었어요. 아주 많은 실물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관련 뉴스들이라든지 견해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다양한 경험들, 투자 경험들이겠죠. 이런 게 녹아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길게 오래 같이 실물 금과 은을 소유하면서 그래도 해보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환이었습니다. 제로헤지 뉴스 가져왔습니다. 은은 지금 당장 진짜 특가처럼 보입니다. 파일럿은 현재 가격으로는 은이 정말 저렴합니다. 금은 지난주 후반에 급등하여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요일 밤 해외 거래에서 잠시 동안 2100달러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은 또한 반등했지만 계속해서 금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이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은은 금과의 역사적 관계와 공급, 수요 역학을 바탕으로 볼 때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비, 골드 실버 레이쇼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트로. 역사적인, 이거는 뭐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자주 보여드리는 거죠. 매크로 차트를 보면은 금은 비율이 언제 뭐 얼마만큼 됐다, 역사적으로 1대 15다, 1대 20이다, 1대 10이다, 1대 1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자산의 일부를 그냥 여유있게 투자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다 해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은, 금 비율은 81대 1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1온스의 금을 구매하려면 81온스 이상의 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비율 관점에서 보면 현대시대의 은, 금 비율은 평균은 40대 1에서 60대 1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네. 금은비가 1대 40, 1대 60 이 정도가 현대시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대 1에서 60대 1 정도니까 금은비가 지금 은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율은 항상 그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이 비율은 2011년 30대 1로 떨어졌고 2011년 금값이 최고점을 쳤을 때 실버 가격이, 은의 가격이 5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때 30대 1로 떨어졌고 1979년에는 20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79년도 이때도 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은이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넓어지면 은은 단지 금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입니다. 2000년 1월 이후 이런 일이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스냅백은 빠르고 강력합니다. 은은 상승할 때 갑자기 치고 확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에 몇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각에 금 1온스당 약 19온스의 은이 있다고 추정하며 지금까지 채굴된 금 1온스에 대한 은의 비율은 약 11.2온스입니다. 금 1온스에 대해서 11.2온스 정도 채굴됐다 이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의 은, 금 비율은 1대 1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가장 극단적이었네요. 은, 금의 비율은 1대 1이었습니다. 1792년 미국에서는 금은 가격 비율을 15대 1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오, 이거 좀 재밌는 멘트가 있네요. 프랑스는 1803년에 15.5대 1의 비율을 의무화했습니다. 고정환율을 사용하는 이중금속 통화 시스템의 문제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직면하여 미국 의회는 1873년 주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포르투갈, 캐나다, 독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이 법안으로 공식적으로 은을 화폐화하지 않았고 미국에 대한 금 혼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은이 화폐용 금속으로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은-금 비율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JP모건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은-금 비율을 1대1로 만들겠다 이런 수작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면은 은 100kg 정도 갖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준재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예. 세계가 완전한 명목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로 은근 비율과 중앙은행 화폐 창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삼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인쇄 기간 동안에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극단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피터 쉽 모르겠습니다는 금은 기록을 세웠지만 은은 온스당 50달러 미만의 기록보다 훨씬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이 그렇죠. 금은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2152.3달러까지 갔습니다. 근데 은은 25달러 탁 넘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은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려면 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이 특히 좋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이 매우 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은 가격은 또한 현재의 수요와 공급 역학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산업용, 응용, 보석 생산 및 은 제품 제조에 대한 은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은의 수요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에너지와 전기자동차에 은을 사용하는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업체는 2027년까지 현재 연간 은 공급량의 20% 이상을 필요로 할 것이며 2050년까지 태양광 패널 생산에는 현재 전 세계 은 공급량의 85에서 98%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매장량 2022년 은 수요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도에 은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답니다. 한편 광산 생산량은 0.6% 감소한 8억 2240만 온수로 공급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럼 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왜? JP모건이 아직 매집이 덜 끝났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록적인 세계 은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지난해 2억 3,770만 온스의 시장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 연속 연간 적자였다. 실버 연구소는 이를 아마도 기록상 가장 심각한 적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적자를 합산하면 지난 11년간의 누적 흑자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 가격은 미래 수요나 증가하는 공급 부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누르고 있으니까. 은은 산업용 금속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과 함께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금은 강세장에서 금을 능가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수요 증가와 함께 은 공급 감소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인 2%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5달러의 은이 정말 싼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은 24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은이 싸답니다. 지금 은이 24.150달러네요. 금이 다시 2047.8달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미국 조폐국이나 캐나다 민트를 통해서 이걸 사는 거죠. 사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양을 많이 살 때 최초에 구매를 할 때 많이 할 때는 가격 단가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한다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근데 금이나 은의 스팟 프라이스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전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서 할인을 받았다 해도 다음날 되면 헛방이죠. 네,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몇 개만 사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또 어떤 분이 좋은 분이 또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은 및 금괴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고 여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버바하고 골드바하고 그 다음에 은화, 금화,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 자료인데 이거를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 자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이거 근데 아니 모바일로 할 때는 번역이 돼서 나오더만 이거는 이야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게 나왔네. 이 JM 불리언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했네요. 실버하고 골드하고 프리미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난감하네요. 영어다 영어. 쉬운 단어들만 아는데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 일반 스팟 프라이스가 80%
여기서 프리미엄이 20% 붙어요. 가장 많이 붙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메이플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죠. 스팟 프라이스가 88%, 프리미엄이 16%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글의 스팟 프라이스, 이거는 현물 가격을 얘기할 거예요. 현물 금의 가격, 현물 가격에 프리미엄 4%, 시니어리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요렇게 붙습니다. 애초에 나올 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이 가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캐나다 메이플, 캥거루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들이 붙어서 가격이 최초에 나올 때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이 골드가 얼마나 팔렸느냐, 그 다음에 이게 많이 팔면 팔수록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코인을 살 때 프리미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 메이플 은하라든지 라운드라고 표현해놨네요. 요런 이제 메이플을 살 때는 또 조금 적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10온스 바를 살 때는 또 적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100온스 바를 살 때는 또 더 적은 비용이 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은 및 금괴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금괴 1온스당 지불되는 가격은 금속, 현물 가격과 금괴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라운드의 가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버 이글, 현물가 80%, 금괴 프리미엄이 실버 이글이니까 이건 금괴라기보다는 프리미엄이, 은화의 프리미엄이 20% 붙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은 캐나다 메이플 현물 가격 84% 기준으로 하고 프리미엄이 16%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드 이글 가격은 현물 가격이 96%, 금괴 프리미엄, 이글에 대한 프리미엄이 4% 정도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금괴 프리미엄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구매자는 어떻게 가능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현물 가격과 금괴 프리미엄의 차이. 현물가, 이게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교환되는 온수당 현재 가격입니다. 불리언 프리미엄, 현물 가격에 비해 불리언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계산은 5가지 주요 요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괴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요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첫 번째 변화가 되는 거고, 지역, 국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이 배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가 전쟁 중인 경우도 있고, 경제 위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되거나 입찰된 금괴의 양, 당연하겠죠. 불리언 주화를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고 그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다, 공급이 얼마나 많았다.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화하고 금화에서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금화의 가격이 택도 없이 비싼 경우들이 있잖아요. 금 1온스 가격은 똑같은데 그 인기가 있는데 발행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 그때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판매되는 금괴 제품의 유형, 그 다음에 금괴 판매자의 목표, 요 정도로 해가지고 불리언이 프리미엄이 붙는 요인들을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공급과 수요, 금괴의 총 공급량과 수요량은 금괴 제품 프리미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판매되는 볼륨, 딜러들이 미국 조폐국이나 캐나다 민트를 통해서 이걸 사는 거죠. 사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양을 많이 살 때, 최초에 구매를 할 때, 많이 할 때는 가격 단가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한다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근데 금이나 은의 스팟 프라이스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전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서 할인을 받았다 해도 다음날 되면 헛방이죠. 네.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몇 개만 사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용 금괴 형태에 따라서 프리미엄 비율이 낮아진다. 이게 큰 단위를 100온스짜리 1개 만드는 거하고 1온스짜리 100개를 만드는 거하고 100온스짜리 1개 만드는 비용이 싸다, 저렴하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1kg 골드바가 돈당 단가가 가장 저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리언 판매자의 목적, 판매자가 대규모 금괴 딜러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거의 항상 자신이 판매하는 금괴 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요구 가격을 산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원하겠죠, 당연히. 사는 사람은 저렴한 걸 원할 거고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매칭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링크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메이플 은하 2019, 2019년도 메이플 은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이 겉으로 보기에도 좀 변해 있죠. 그 변한 거를 다시 이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데 저번에 은시하게 넣으니까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닦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가지고 베이킹소다하고 끓는 물에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이제 물을 끓여왔습니다. 이제 베이킹소다를 부었고요. 여기에 끓는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담궈보겠습니다. 섞이지 말고 듬뿍 물을 넣습니다.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부어가지고 5분 10분 정도 다른 유튜브에서 시킨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짜잔! 뭐 느낌상으로는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서 한번 통에 넣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좋습니다. 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물로 씻어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에 세척을 했고요. 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뭔가 다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다, 그죠?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됐고. 아까보다 나아진 건가요? 별로 안 나아진 것 같다, 이거. 꺼내서 넉넉하게 구운 것 같습니다. 왠지 많이 돌아가긴 돌아왔습니다. 변색된 실버 코인을 베이킹소다에 담궈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점이야? 안녕하세요. 실버바, 골드바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번엔 실버바 보여드릴게요. 실버바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그냥 일반 금은방에 가지 마시고 저한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금거래소 1kg 실버바가 있거든요. 자금이 필요하신 날 이런 걸 보시고 조금 여유를 두시고 가져오시면은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팔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매입을 해도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비싸게 매입을 해드리니까 귀중한 자산을 그냥 저렴하게 막 던지지 마세요. 이 제품이 위탁 제품으로 들어온 건데 굉장히 이건 뭐라 해야 됩니까? 새거같이 깔끔합니다. 실버바 비싸게 팔 때 저를 생각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실버바들, 그 다음에 뭐 캥거루, 호주의 캥거루 원화 이 굉장히 좋죠. 이 뚜껑만 몬스터 박스만 개봉을 했고 나머지는 새거인 상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개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봉이 안 된 상태의 캥거루 은화들입니다. 요거 하나는 개봉을 했네요. 그냥 금은방이나 아니면은 할인된 가격에 던지지 마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살짝만 주시고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뭐 2, 3주. 물론 급하면 급할수록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팔 수밖에 없겠죠. 운이 좋으면은 뭐 제값 받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을 받으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의논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던지기에는 아까운
귀중한 자산들이잖아요. 실버바, 실버코인 비싸게 팔 때 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살 때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실버바 비싸게 파는 방법, 싸게 사는 방법, 배제한의 금토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밖에 보이는 멋진 해운대 해변가의 경치는 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금을 따라잡을 것인가? 2월 21일이면 거의 뭐 오늘자 지금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기금속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는데 이는 온스당 2100달러를 넘는 금 가격의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금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속 시장에는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이 눈에 띕니다. 팔라듐과 금도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온스당 1000달러 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이상으로 영구 등록되면서 은이 역사적 최고치의 절반만 거래되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이 역사적 최고치 하면은 49달러 근방이죠. 거의 뭐 50달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밑에 아까 22점 몇 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은이 금을 따라잡고 역사적인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은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땅에는 금보다 은이 약 7배나 더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7대1만 하면 되지. 왜 1대 90이냐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이 금괴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금 1온스당 은 90온스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1대 90이라고 나왔네요. 역사적으로 은과 금의 비율은 50을 조금 넘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약 80이었습니다. 금은비가 1대 50, 1대 80 이런 말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비율을 유지하고 금 가격을 2000달러로 가정하면 은의 가격은 정확히 25달러로 현재 가격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반면 역사적 가격 비율이 유지된다면 은의 가격은 약 37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은의 역사적 최고가인 온스당 약 50달러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약 60% 높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펀더멘탈을 볼 때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졌네요. 시장에는 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02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은 시장에서 상당한 공급 과잉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은 가격은 온스당 평균 15에서 17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은 시장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실물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산업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은 수요의 약 50%는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가장 크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더욱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주원리 수요도 상당하지만 적어도 부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성장 전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 시장의 공급이 최근 몇 년간 100만 온스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은채굴의 대부분이 구리, 아연, 니켈 및 금과 같은 다른 산업 금속의 채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 전망이 다른 금속의 추출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수급을 보면 2021년부터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도 수급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값은 3년 넘게 정체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거대한 글로벌 은 매장량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지질조사국 USGS 보고에 따르면 땅에서 발견된 은 매장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 매장량이 55만 톤에서 7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채굴 수준에서는 약 2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매장량이 거의 2배인 92,000톤으로 증가했고 폴란드의 매장량은 17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은의 매장량이 많은 곳이 러시아와 폴란드네요. 그쪽 부분이 많이 나라보네요. 이로써 폴란드는 페루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은 보유량 측면에서 선두 자리에 올랐었다. 금융시장은 은의 잠재력을 의심한다.
2020년에는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갑자기 현금이 유입되면서 거의 모든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은 ETF의 현금이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펀드에서 은이 빠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JP모건 자체도 보유은의 양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이 위기에 대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축적하고 있다는 추측이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다른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우리는 이러한 펀드로 꾸준한 유입과 금 및 은 ETF의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좋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실버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은 가격은 온스당 22달러에 가까운 주요 지지선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50주와 200주 이동평균선보다 높습니다. 더욱이 금 가격은 여전히 2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은은 적어도 25달러 정도는 되어야 지난 10년간 평균 가격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속은 주식시장과 약간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흔히 안전한 피난처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낮은 이자율은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기금속의 상승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3.5%로 동결을 했죠. 9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려줘야지 한국도 같이 내릴 건데, 그쵸? 은의 가격이 금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고 역사적 최고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에 대한 투자 기회는 실물 코인과 선물 계약, ETF 등을 통해 무궁무진합니다. 은은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해칭 및 다양화 형태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XTB 연구소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좋은 내용이네요. 허라카데미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JP모건에서 실물 은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JP모건의 주식을 사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JP모건이 금과 은에 대해서 이자도 안 주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단편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양펄이님, 금 투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외양간을 지어야 할지 사기 전에 없는 살림에 소부터 밀어넣어야 될지, 외양간을 만들지 소부터 밀어넣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좋을까요? 참고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둑이 드는 것 외엔 위험 요소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게 1번이 먼저다, 2번이 먼저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질문인데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돼요. 소를 몇 개 사고 골드바 실버바를 몇 개 사다 보면은 안전한 금고를 사야 되겠다. 그 사이에 도둑이 안 들면은 소를 잃는 일은 없잖아요. 그 사이에 또 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금고는 한번 사두십시오. 금을 안 하시더라도 금고를 사두면은, 금고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귀중한 거 있잖아요. 귀중한 거를 담고 싶은 공간입니다. 귀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시계도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거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러, 어떤 사람들한테 달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귀중한 거를 담고 싶은 공간이기 때문에 금고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실물 인출을 안 하고 올랐을 때 팔 목적으로 금을 모으려는데, 이런 경우에는 KRX는 비추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를 믿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전산이 마비되지 않는 사태가 온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는 것도 괜찮죠. 또 반대로 수수료를 조금 더 주고 금에 관련된 ETF를 하는 건 어때요? 그 중에서도 또 레버리지가 2배 있는 거는, 또 레버리지가 3배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22배, 23배 되는 금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는, 금광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은광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은을 많이 보유한 JP모건에 대해서 JP모건의 주식을 끊임없이 사는 경우는, 그게 누구 얘기한 줄 압니까? 워렌 버핏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실물 은 투자를 하고 실물 금 투자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방해가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사는 거를 조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JP모건이 이제 은을 투자를 하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 JP모건이 은을 1억 5천만 원스 이상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은 선물 시장을 조작해가면서,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JP모건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이제 형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돈들은 벌금만 맞는 거니까
그 거대한 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미연준, 페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JP모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JP모건에서 실물은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JP모건의 주식을 사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JP모건이 금과은에 대해서 이자도 안 주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단편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은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고 빠져나가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금광 관련된 주식을 사서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실물 금과 은을 워렌 버핏이 사버리면은 달러와 미국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혜택을 주면서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곤란하실 때는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돈이 좋을까요? 뭐, 10돈이 좋을까요? 그러는데, 두 개 다 하십시오. 이러면. 금이 좋을까요? 은이 좋을까요? 금 한 개, 은 한 개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들이대면 되는 거죠. 그걸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에는 금이 땡기면 금을 하시고, 다음 달에는 실버가 땡기면 실버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수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금과 은을 배분해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금이 좋으면 100g 하나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100g이 땡기면 100g 하십시오. 남는 돈으로 실버 2개를 하고, 거기 또 남으면은 한 돈짜리 저렴하게 해가지고 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 몇 개라도 가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많이 담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을 많이 하고 은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은 투자는 자연적으로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워요. 은 20kg 박스 하나 주시면은 한 100kg 들고 가다 보면 질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